이제 공식적인 상급 그 보고 라인이나 아니면 관련 업무 부서에 그 보고나 전달을 할 때 일상적으로 텔레그램을 사용하신 겁니까? 그 질문도 수사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예, 지금 그 권한대행님께서 물어보신 것과 관련된 건데요. 그 항소심 판결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웅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데 그 앞부분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수사정보의 수집, 검증, 평가,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1, 2차 각 고발장과 그 내용이 바탕이 된 1, 2차 메시지의 대상 정보의 수집 작성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기재된 건 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부분을 부인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간단하게 네, 그렇습니다. 요 인정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시는 취지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여했다는 표현에 대해서 피청군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판결문에 드러나면 그 하나하나에마다 저희가 부인하는지 부인하지 않는지를 표현할 텐데요. 조금 전에 그 질문하신 원본 메시지 생성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일부 들어간 면이 있지만 나머지 근거로 삼은 사유에는 피고인의 행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수사정보정책관실 내에서 벌어진 상황만을 그냥 추측해서 표현을 한 거고요. 정책관실에서 벌어진 내용과 메시지 전송 시간 이런 것을 통해서 추정한 것이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그 피청구인 이제 대리인들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고발장이나 고소장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라인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뭐 상급자나 아니면 관련 부서에 전달했을 수는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검찰청 내에서 수사정보 정책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상급자나 이제 공식적인 상급 그 보고 라인이나 아니면 관련 업무 부서에 그 보고나 전달을 할 때 일상적으로 텔레그램을 사용하신 겁니까? 그 질문도 수사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정보를 입수하는 경위가 텔레그램에 오면 텔레그램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직접 대면 보고를 해서 당연히 중요한 사안을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카톡도 활용하고 전화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 형사 판결을 보면은 만약에 텔레그램으로 다른 사람이 생성해서 그 피청구인에게 보낸 것을 피청구인이 전달했다면 그렇게 메시지가 생성되지 않는다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쟁점이 됐었는데요. 그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소위 이제 찌라시 수준의 정보부터 정말로 수사정보로서 가치 있는 정보까지 다 입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서 가만히 갖고 있으면 그거를 보낸 사람한테 오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치 이제 수사정보로 가공이 돼서 거기서 무슨 일을 한다, 업무를 한다고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정보를 가공한 거는 당연히 정식 절차를 거쳐서 그걸 일선청에 보내서 수사로 임하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는 이런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없다. 다시 돌려드리겠다. 이게 또 옳은 업무 처리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업무 처리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그 부분이 쟁점이 됐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쟁점으로 삼아서 그 1심과 항소심에서 판단한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결국은 그 고발장과 1, 2차 메시지의 대상 정보 수집 작성에 관여했다고 인정된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지금 그 판단 근거로 약 5가지 정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메시지 전송에는 텔레그램 속성상 최초 원본 전처럼 보이는 행위가 있지만 그 뒤에 설치된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어떤 지시나 행위 역할을 했는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인하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